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건축기사 파이널 특강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같이 좀 정리를 하면 5장의 공장에서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분관식과 집중식의 특징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분관식을 다른 말로 파빌리온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각 동을 분산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분동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마다 나누어져 있더라.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건축 형식과 구조를 각각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동마다. 또 공장 건설과 제품 생산을 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완공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통풍과 채광이 각각의 건물에서 양호하고 공장의 신설이나 확장이 비교적 용이한 것이 분관식의 특징이지만 단점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설비들이 분산돼서 배치되는 것이 단점이고, 동선상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또 분관식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분관식의 특징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집중식은 하나의 건물 내에다가 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좋고요. 내부에서 각 제조 라인에 제품 생산 라인을 변경하기가 조금 용이합니다. 그래서 변경하기가 용이하더라. 그리고 건축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인데 단점은 뭘까요? 네, 하나의 건물 내에다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채광, 통풍이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모든 생산 라인들이 하나의 건물 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이 심한 것이 집중식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분관식과 집중식의 특징,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공장에서 시험 문제에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하는 것이 공장의 레이아웃 형식이죠. 그래서 일단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비, 기계, 기구들을 배치하는 형식을 레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혼성식은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없고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연속 작업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 기계, 기구 이런 것들을 제품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하는 형식.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한쪽 편에서 시작을 해서 원료가 쭉 이동을 하면 제일 끝에 가서는 완제품이 나오는 형식이에요. 이러한 방법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생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 시간의 시간적, 수량적 밸런스가 좋다. 다시 얘기를 하면 공정 시간의 수량적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는 예상 생산량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8시간 가동이 된다? 그러면 무슨 제품이 몇 개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에 적합한 형식,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은 다른 말로 기계 설비 중심의 레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 종류의 공정, 그래서 하나의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 방법은 다종 소량 생산으로 예상 생산량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또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채용이 되고요. 생산성이 낮고 주로 주문, 공장 생산에 적합한 형식이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건축비가 저렴하다 는 내용은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못 보신 걸로 하시고 생산성이 낮다. 그리고 주문 생산 공장에 적합하다.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정식 레이아웃은 주가 되는 재료나 그 다음에 조립 부품이 한 장소에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이나 기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방식은 주로 선박이나 건축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은 제품의 크기가 크고 수량이 적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고정식 레이아웃이고요. 혼성식은 위에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섞는 방법인데 특징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 그 다음에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 고정식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6장에 이제 호텔에서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별것도 아닌 호텔의 종류예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이거 자꾸 실수로 많이 틀리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좀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호텔은 도심지 내에 있다. 그러면 시티 호텔. 그 다음에 경관이 좋은 산, 바다 아니면 호수 이런 데에 있다. 그러면 리조트 호텔로 구분을 합니다. 자, 다시 시티 호텔은 각각의 손님을 어떤 식의 손님을 받느냐 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커머셜 호텔, 레지던셜 호텔, 아파트먼트 호텔, 터미널 호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커머셜 호텔은 비즈니스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상업 호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위해서 잠깐 어느 지역에 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업무상 하루나 이틀을 자고 가야 되는 상황일 때 그때 이용하는 호텔이 바로 커머셜 호텔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렇게 나오면 커머셜 호텔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지던셜 호텔은 일하러 간 거 아니고요. 여행 갔어요. 그런데 단기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호텔이 레지던셜 호텔. 그 다음에 아파트먼트 호텔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오랫동안 머물다가 갈 거예요. 그래서 장기 체제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호텔이 아파트먼트 호텔입니다. 그래서 커머셜 호텔, 레지던셜 호텔, 그 다음에 아파트먼트 호텔 각각 요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조트 호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시티 호텔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대부분 클럽하우스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클럽하우스 찍으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찍자 이거죠. 자, 리조트 호텔 중에 해변에 있으면 해변 호텔, 산에 있으면 산장 호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 리조트 호텔 중에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럽하우스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 하면 스포츠 시설이나 레저 시설에 붙어 있는 숙박 시설이 바로 클럽하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장에 간다 그러면 골프장에 클럽하우스가 있어요. 또는 스키장에 간다 그러면 스키장에 붙어 있는 호텔이 있어요. 그게 바로 클럽하우스예요. 그래서 스포츠 시설이나 레저 시설에 붙어 있는 숙박 시설을 클럽하우스라고 하고요. 그 클럽하우스는 우리 부비부비 하러 가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리조트 호텔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시티 호텔과 리조트 호텔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또 호텔에서
호텔의 기능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소요실들을 물어보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 숙박 부분하고 관리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자, 숙박 부분은 일단 가장 대표적인 실이 객실인데, 객실을 관리하기 위한 종업원의 공간들. 그래서 남자 종업원의 공간을 보이실이라고 하고요. 여자 종업원의 공간을 메이드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객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객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메니티들이 있죠. 그러니까 치약, 칫솔, 면도기, 그 다음에 이불, 베개, 각종 침구 이런 것들. 그거 다 어디서 갖고 오죠? 저 밑에 지하에 있는 공용 창고에서 들고 올라오면요. 그게 각 객실에 손님이 계속 바뀌면 그걸 맨날 지하에 내려갔다 올랐다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손님이 내 옷 좀 세탁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세탁물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것도 각 객실에 있는 것들을 모아갖고 객실의 손님에 따라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한꺼번에 가지고 가가지고 세탁하는 게 편하죠. 매번 줄 때마다 들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객실 옆에 린넨실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호텔의 숙박객의 세탁물을 보관을 하거나 객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하는 실을 린넨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린넨실, 보이실, 메이드실은 명칭만 봤을 때는 관리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객실이 있는 층에 같은 공간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숙박 부분에 속하는 용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론트 오피스. 그래서 프론트 오피스는 여러분들이 호텔에 가면 숙박 예약을 했다. 또 객실료를 지불한다. 그러면 그런 모든 회계나 수납을 하는 공간이 바로 프론트 오피스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클라크룸과 사무실이 붙어 있는데, 클라크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호텔의 각종 연애 고객들, 그러니까 뷔페를 왔다 또는 결혼식 구경을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중요한 소지품을 보관하는 공간을 클라크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이 관리 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숙박 부분하고 관리 부분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명칭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구나 하는 것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7장 병원에 가면 병원의 이제 건축 형식이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물어보는데, 공장하고 마찬가지로 분관식과 집중식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관식의 특징, 그 다음에 집중식의 특징, 공장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분관식, 다른 말로는 분동식이라고 하고, 병원에서 이제 분동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각 병실을 모두 남향으로 배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조나 통풍 등의 환경이 균등해지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비가 분산되어 있고 보행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공장의 특징하고 똑같죠? 그쵸? 다음에 집중식. 자, 하나의 건물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편하고요. 설비 등의 시설비가 적게 듭니다. 공장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일조 통풍 등의 조건이 불리해지고요. 그 다음에 각 병실의 환경이 균일하지 못한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분관식하고 집중식의 특징은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병원에서 또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이 간호단위. 그래서 병동부에서 환자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간호단위를 구성을 하는데, 1간호단위는 한 조에
8명에서 10명의 간호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이상적인 병상수, 즉 베드, 병실의 침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베드가 이상적인 건데 일반적으로는 30에서 40병상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한 조의 간호원들이 하나의 공간 내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간호원 대기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호원 대기실은 각 간호 단위 또는 층별, 동별로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위치가 어디가 좋으냐면 수직 통로에 가까운 곳. 수직 통로가 뭐죠? 그렇죠. 계단, 엘리베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간호원 대기실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간호원 대기실에서 각 병실까지 도달되는 보행 거리는 24m 이내로 해서 환자를 돌보기 쉽게 병실군의 중앙에다가 위치시키는 게 간호원 대기실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또 간호 단위가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담당하는 병상수, 그 다음에 보행거리, 그 다음에 위치, 이 정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